일하면서 뭔가 좀 답답하고 정체된 기분이 들 때 있으시죠? 그냥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기계적으로 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일상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모든 팀에서 찾는 그런 직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세요? 또 코딩 배워야 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은 모두가 데이터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최근 브런치에 올라온 흥미로운 글을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HR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신데 흥미롭게도 최근 영국에서 박사과정으로 AI를 적용한 조직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HR Analytics 또는 People Analytics 분야로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최근 데이터 드리븐 리포트라는 책도 펴냈더라고요. 이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비밀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석 박사님은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 출근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 직업인인가요? 또한 이 박사님은 중요한 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접근하느냐라고 주장해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 글에서 멋진 점 중 하나는 Career Puberty라는 직업적 사춘기라는 개념을 소개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설문조사에서는 70% 정도의 젊은 직원들이 이미 커리어에서 정체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좀 놀랍지 않나요? 이 직업에서 이게 다인가?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에요. 경험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직업적 사춘기에서 벗어나고 레벨업하는 비결로 데이터 드리븐 리포트를 제시해요. 한글로는 데이터 기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처음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리포트, 데이터 기반 보고란 단순히 직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이 되는 이야기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데이터 기반 보고란 직감이 아닌 데이터를 사용해서 더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는 이 데이터 기반 보고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혹시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알고리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사용해서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영국 교수가 데이터를 사용해 일자리 시장의 동향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잖아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멋진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냥 던져 놓고 싶으세요? 아니면 확실한 데이터로 뒷받침해서 내놓고 싶으세요? 데이터를 사용하면 바로 더 신뢰를 얻고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주게 되죠. 하지만 데이터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직감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가 경험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들 말이죠. 데이터 기반 보고는 직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해서 내 직감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세 번째 요소인 분석 도구는 뭘까요? 이건 모두가 코딩 부트캠프에 등록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는 복잡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알고 그 질문에 데이터를 통해 답을 찾는 거죠. 요즘엔 AI 도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챗GPT, 컬소라이 같은 도구들이 좋은 예입니다. 코딩할 필요 없이도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뭘까요? 네 번째 요소는 도메인 지식입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 즉 숫자, 직감, 도구와 함께 결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은 잡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경험이 그 잡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를 알았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걸 신경 써야 할까요? 이제 반복적인 일들은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주들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보고가 중요한 이유죠. 데이터 기반 사고는 그냥 인간 계산기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커리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스킬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팀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함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문제를 미리 보고 데이터를 사용해 상황을 개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글에서는 데이터 스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언급해요. 링크드인만 해도 데이터 관련 스킬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5,000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거예요. 다음 회의에 들어갈 때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사고의 실천이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황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일어나는 일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 사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고 해요. 이 부분도 재미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게 돼요. 예를 들어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고 회의에서 더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윈윈이죠. 새로운 스킬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리더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국 교수가 던진 질문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직장에서 항상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게 뭐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더 이상 변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직장에서 항상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뭐죠?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을 것 같나요? 아니면 너무 복잡한 과정이 있나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엑셀 같은 데에 데이터를 기록해보면서 상황이 어디서 막히는지 찾아보세요. 아주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다른 것들, 직감과 경험도 잊지 마세요. 직감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줄 거고 과거 경험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서 미니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조금 오버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분명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될 계획이 없더라도 데이터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즐겁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